미국의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20일 정오 혹한 때문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 행사로 거행됩니다. 연방의사당 서쪽 잔디광장 대신에 연방의사당 실내 캐피탈 로튼다에서 열리게 돼 1985년 레이건 2기 때에 이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 행사로 거행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60번째 취임식에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4년간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때마침 몰아닥친 워싱턴 지역의 북극 한파에 끝내 40년 만에 실내 행사로 거행됩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금요일 극도의 한파가 예보되고 있어 나의 취임식을 실내 행사로 받고 연방의사당 내 캐피털 로튼다에서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월요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1도, 섭씨 영하 6도에 체감온도는 10도씩 더 내려가고 아침과 밤 최저 기온은 화씨 11도, 섭씨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47대 대통령 취임식은 1985년 레이건 2기 때에 이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 행사로 거행됩니다. 실내 행사로 바뀌게 됨에 따라 의사당 로툰다에 들어갈 초청객들의 규모가 훨씬 적어질 것으로 확실해 초대장을 받고도 실내 입장에 직접 참관하지 못하는 고위 인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행사로 이루어지게 됐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백악관에서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티타임을 가진 후 차량에 동승해 연방의사당에 도착하게 되며 JD 벤스 부통령과 전임자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뒤를 따릅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정오를 기해 한 손을 성경 위에 올리고 한 손은 들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선창에 따라 성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모든 능력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지, 옹호, 보위하겠다는 36단어로 된 취임 선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앞서 JD 벤스 부통령도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정오에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자 미군 통수권자로서 4년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연방의사당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전통에 따른 런천을 함께하고 당초 예정됐던 의사당부터 백악관까지 펜실베니아 애베뉴를 따라 펼치는 퍼레이드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100개에 가까운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갖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과 관세 등 경제 에너지 정책 바꾸기에 공식 돌입합니다. 20일 저녁에는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공식 무도회만 해도 3번이 열립니다. 미군 사령관 무도회, 리버티 취임 무도회, 스타라이트 볼 등이 개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갖가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78세 6개월을 넘겨 47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78세 2달 기록을 깨고 최고령으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22대와 24대를 역임했던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이어 132년 만에 한 대를 걸러 재선에 성공해 취임하는 두 번째 대통령 기록도 세웁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이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일과 겹친 데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국가에도 한 달 기간에 들어있어 반기를 개항하고 있으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결정으로 의사당 건물에는 경축시에 하는 풀스텝, 완전 개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에는 연방의사당을 중심으로 30마일 거리에 7피트 높이의 펜스가 설치돼 철통 같은 보안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방사법당국 요원들과 의회 경찰 등이 동원돼 있고 2만 5천 명에 달하는 DC 국가방위군, DC 지역 경찰 등이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이민 문제 해결에선 30% 이상의 신뢰를 받고 있는 반면 물가 잡기에선 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인플레이션을 끝내고 1년 내지 1년 반 안에 에너지 반값을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47대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을 바라보는 미국민들의 시각이 사안별, 당파별로 기대 반, 회의 반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AP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2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거나 대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37%이고 보통은 될 것이라는 의견이 17%로 긍정 여론이 54%로 약간 높았습니다. 반면에 형편없거나 끔찍할 것이라는 부정 여론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대단할 것이라는 의견은 공화당원들이 80%나 된 반면에 민주당원들은 77%가 형편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당파들은 대단할 것 28%, 보통 28%, 형편없을 것 44%로 전체 시각과 비슷하게 엇갈렸습니다. 사안별 조사에서는 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신 36%, 보통 16%로 긍정론이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가안보를 확고해야 할 것이라는 기대도 확신 33%, 보통 16%, 합해 49%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여론은 확신 32%, 보통 18%, 합해 50%로 비교적 높은 기대를 표시했으나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론은 49%로 거의 반분됐습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회의론과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스케어가 좋아질 것이라는 여론은 확신과 보통이 각 21%씩으로 이를 합해도 42%에 불과해 회의적인 의견 57%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새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인플레이션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민들은 이른 시일 내 물가 잡기에 성공할 것으로 믿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가격 낮추기에 대해서는 확신 21%, 보통 17%로 이를 합해도 38%에 불과해 잡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 61%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주거비를 낮출 것으로 보는 여론은 확신 19%, 보통 16%로 이를 합해도 35%에 불과해 역시 회의적 또는 부정적인 시각 64%보다 크게 저조했습니다. 의료비를 낮출 것으로 보는 여론은 확신 16%, 보통 18%, 이를 합해도 34%로 가장 낮은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은 6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는 선거 공약과는 달리 모든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며 물가 잡기, 생활비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새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대규모 추방작전과 유니버설 관세 부과가 가격 상승, 물가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데 대해 미 주요 언론들은 격동 속에 벌어진 최신판 중대 사건으로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 무효인 영장 집행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48시간 동안의 내란 혐의 조사 결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20일간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되는 영어의 몸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지마!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실패, 국회 탄핵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체포된 사태가 발생하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톱뉴스, 긴급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톱뉴스로 계엄 도박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내란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체포됐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기는 한국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면책특권에서 제외되어 있는 내란죄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공수처에 체포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실패, 2차 시도에서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심리 시작,
두 번째 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으로 이어진 격동 속의 최신판 광경 중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일면 톱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긴급 속보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기 위해 체포됐다며 짧게 실패한 계엄 선포에 대한 대가로 더 깊게 추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한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당국의 출두 요구를 거부해왔고 불법 무효임을 주장하며 맞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2차 때 압도적인 경찰력에 결국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수사당국이 100명만 들어갔다가 경호처에 밀려 실패했으나 1월 15일 2차 시도에서는 3,200명이나 동원한 압도적인 경찰력에 12일간의 대치와 긴장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160대 버스에 타고 온 1,0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됐고 경호원들의 격렬한 저항도 없어 격한 충돌 없이 끝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기에 앞서 준비해 배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모든 법이 무너졌으며 불법에 불법을 더한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호원들과 경찰의 충돌,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공식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위험과 현직 대통령에도 면책이 안 되는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지도력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20일 취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나 숨진 갖가지 도전의 시기에서 서울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LA 지역에 우려했던 강풍이 약하게 지나가자 진화 작업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산불은 하루 만에 진화율이 14%에서 21%로, 이튼 산불은 33%에서 45%로 올라갔으며 주말까지 약한 바람에 기온은 내려가고 습도는 올라가 추가로 진화 작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 대재앙 산불이 열흘 만에 소방당국의 총력전과 날씨의 도움으로 불길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60마일 내지 70마일의 강풍이 우려됐으나 우려보다 약하게 지나가 남가주 지역에 발령됐던 레드플래그 강풍경보는 끝났습니다. 강풍이 다소 약하게 지나가자 소방당국의 불길 잡기, 진화 작업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산불인 팰리세이드 산불은 진화율이 하루 만에 14%에서 21%로 높아졌고, 이튼 산불은 33%에서 45%로 진전됐습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허스튼 산불은 98%의 진화율로 거의 불길을 잡았고, 그보다 더 작은 오토 산불도 35%의 진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의 소방대원 14,000명이 산불이 확산되지 못하게 방호선을 구축하고 막는 동시에 공중항공기와 지상의 소방차에서 소방수와 방화제를 살포하며 불길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 내 9개 주는 물론 이웃 캐나다와 멕시코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말이 대재앙 산불을 완전 제압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 내지 15마일의 약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는 반면 습도가 높아져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그 이전에 대형 불길을 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로 열흘 동안 샌프란시스코시 지역보다 넓은 60평방마일이나 되는 지역을 불태우면서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12,000채의 주택과 건물, 자동차 등 구조물들을 전소 또는 파괴시키는 대재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서부 지역에 아직 위험이 남아있으나 이번 주말에 대다수 제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지역에 발령된 대피령이 언제 해제될지 몰라 대피해 있는 남가주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이나 사업체로 돌아가 피해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탄과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LA 당국은 산불 악화의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피해 지역에서 잔해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방문을 언제 허용할 수 있을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재민들에게 초기 생필품 구입비로 1인당 $770씩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현재까지 디제스터 어시스턴트 닷 GOV를 통해 4만 명 이상이 초기 복구를 시작하는 데 쓸 수 있는 연방 무상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2월 물가가 전체 CPI는 오른 대신 근원 물가는 내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는 오는 5월까지 현재 4.25 내지 4.5%에서 동결될 것이란 예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가 12월에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에 비해서는 0.4% 오르면서 연율로는 2.9%로 더 인상됐습니다. 이는 11월에 0.3%, 2.7%에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된 겁니다. 반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2월에 전달보다 0.2%, 전년보다 3.2%를 기록해 11월에 3.3%에서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의 소비자 물가는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12월의 CPI 소비자 물가에서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3%, 전년보다는 2.5%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 2.6%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0.5% 내린 수준입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전달보다 4.3%나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아직 3.9% 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달보다 0.3%, 전년보다 4.6%나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통비는 전달보다 0.5%나 오르면서 전년에 비해서도 7.3%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비는 0.2% 오르면서 전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차 가격은 전달보다 0.5%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0.4% 내린 수준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달보다 1.2% 인상됐지만 전년보다는 여전히 3.3% 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12월 CPI 소비자 물가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 연준이 5월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 발표 직후 1월 2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에서 동결할 가능성을 97.3%로 잡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70.1%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5월 7일에는 동결 가능성이 53%로 여전히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에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 내지 4.2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44.6%로 동결 가능성 32.3%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국세청은 2024년도 소득분을 신고하는 올해 세금 보고를 1월 27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 대재앙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세금 보고 마감은 10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올해 미국민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텍스 시즌이 개막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2024년도 소득분을 신고해야 하는 올해 연방세금 보고를 1월 27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텍스데이인 4월 15일에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는 미국 납세자 1억 4천만 가구가 제출할 것으로 IRS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로스앤젤레스 산불 대재앙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선 세금 보고 마감 기간을 10월 15일로 연장했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무료로 IRS에 직접 세금 보고를 제출할 수 있는 다이렉트 파일 플랜을 올해도 25개 주 납세자들 가운데 AGI 소득으로 84,000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메릴랜드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는 아직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은 다이렉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25개 주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 조지아, 콜로라도, 미시건, 미주리 등 절반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 납세자들 가운데 3분의 2는 세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는 리펀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를 제출한 1억 6,350만 가구 중에서 1억 490만 가구는 리펀드를 받았습니다. 리펀드 총액은 3,291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3,138달러를 리펀드로 받아 전년보다 0.9%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리펀드 액수가 3,000달러를 넘기 때문에 한 달 렌트비와 맞먹을 수 있어 13월에 보너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리펀드를 일찍 받아 렌트비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세금 보고를 1월 27일 개시일 초반에 일찍 제출하는 납세 가구들도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펀드를 일찍 정확하게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제출하며 전자보고하는 e-파일링을 하고 개인 은행 계좌를 기재하면 세금 보고 후 이르면 10일 안팎, 늦어도 21일 이내에 리펀드가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로 세금 보고를 제출한 1억 6천만 가구 중에서 대다수인 1억 5천만 가구 이상이 e-파일링을 한 것으로 IRS는 집계했습니다. 또한 리펀드를 받은 1억 500만 가구 중에서 대다수인 9,500만 가구는 은행 계좌를 기재해 리펀드를 다이렉트 디파짓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